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친구를 귀인이라고 불러요. 친구가 귀신 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귀인이라고 부르게 됐네요. 찹쌀떡과 여시 풍년이라는 바야흐로 4년 전 11월 수능 직전. 저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수능은 딴 나라 얘기였네요. 제 친구 은정이는 언니가 2명 있는데 큰언니, 둘째 언니 둘 다 스카이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은정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밥 먹고 동네에서 나홀로 운동회를 열고 있는데 귀인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받자마자 대뜸 "야, 너 은정이 부모님이나 언니들 전화번호 알아?" 라고 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도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다짜고짜 "지금 은정이네 쪽으로 갈 테니까 너도 와" 라더군요. 저는 개꿈이네 어쩌네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는데 귀인은 "그냥 빨리 가" 라며 폭풍 카리스마를 뿜었죠. 엄청 진지한 귀인을 보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꾸 다그치는 귀인 때문에 괜히 제 심장도 쿵쾅거리기 시작했고요. 일단 귀인한테 은정이네 큰언니 번호를 알려주고 저도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갈 뿐 전화 연결이 안 되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귀인에게 전화를 거니 통화 중이랍디다. 다시 걸어도 역시나 통화 중이라고 해서 은정이네 큰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여기도 통화 중이라고 뜨더라고요. 전 당장 은정이네로 향했어요. 전 제 눈으로 안 보면 안 믿는 애라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은정이네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려요. 은정이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아파트 동이 은정이네 동인데 그 앞에 구급차가 보이는데 들 것을 들고 은정이네 아파트 동으로 들어가더군요. 근데 잠시 뒤 은정이 큰언니가 오열하면서 들것에 누굴 싣고 함께 구급차에 타는 겁니다. 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공포가 뭔지 온몸으로 실감했고 너무 떨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귀인이 탄 택시가 들어오고 귀인이 내렸어요. 전 귀인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 울음이 그치자마자 귀인이 "은정이 지 방에서 목매다른 것 같아" 하더군요. 전 듣자마자 또 통곡을 했습니다. 귀인이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자기를 쿡쿡 찌르는 느낌이 났다 하더군요. 눈도 안 떠지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고요. 근데 누가 귓속말 하듯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무슨 소린지 들어보려고 집중했더니 어떤 여자가 자꾸 은정이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길래 좀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살려줘, 살려줘, 우리 은정이 살려줘" 라고 선명하게 한 번 들리더니 동시에 눈이 번쩍 떠졌다 했어요. 바로 은정이한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자 은정이 큰언니랑 친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더군요. 귀인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면서 은정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무사했고 절 보자마자 배고프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고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수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충동적인 짓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은정이네 가족들은 귀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은정이네 큰언니를 귀인에게 빼앗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은정이가 멋지게 대학에 합격한 후 들려준 얘기로는 아마 귀인에게 들린 여자 목소리는 자기 친엄마일 수도 있다 하더군요. 친엄마라니? 사실 계신 엄마는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엄마고 사실 은정이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계셨고 은정이가 2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가족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고 믿기 힘들었지만 귀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튼 지금은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그때 조금만 더 늦어 잘못됐더라면 지금 은정이가 살아있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네요. 은정이는 이 일 이후로 귀인이 지나가다 밟은 똥도 약이라면 먹을 애로 변했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귀인 때문에 은정이가 산 건 확실하니까요. 은정이 집에 아무도 없이 은정이 혼자였고 큰언니도 그날은 원래 외박 일정 수행 중이었는데 귀인 전화를 받고 달려간 거래요. 근데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하고 대박 소름 돋아요. 귀인은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저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지금은 귀인의 능력을 200% 지지하고 믿지만 귀인의 능력을 처음 알았을 때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많이 힘들었어요. 3년 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게 제 생일 며칠 전이었거든요. 은정이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귀인은 졸업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뭣도 없다고 느낀 게 그해 3, 4월쯤이었어요. 친구들 모두 각자 일에 열심일 때 전 집에서 이리 빈둥 저리 빈둥 유튜브만 누워서 보면서 신나게 댓글이나 달고 있었어요. 또 때마침 살도 무지무지 붙어서 더 비참했었죠. 저도 그런 제가 너무 많이 한심했어요. 당연히 고졸밖에 못한 전 남들보다 취업이 배로 어려웠고 무엇보다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맨날 답답하고 꿍에 있던 제가 추해 보였는지 사촌언니가 야, 너 친구 뒀다 뭐하냐? 라더군요. 잠깐 딴 길로 셀게요. 우리 사촌언니도 귀인의 절대적인 지지자 중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사촌언니가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가 집안 사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었어요. 맨날 헤어진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왜 헤어지지도 못하는지 보는 제가 답답해서 귀인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때 귀인이 우리 언니랑 어색하게 인사 나누고 건넨 첫 마디가 헤어지지 마세요. 뱃속의 아가는 어쩌려고요? 연병. 순간 저는 얼음이 됐고 언니는 어느새 귀인 옆에 찰싹 붙어서 어머 더더 말해보라고 보챘습니다. 귀인 말씀이 헤어질 운명도 아니라서 조물주가 선수쳤네요.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라더군요. 그니까 조물주는 아기를 선물하는 존재인데 헤어지면 안 되니까 언니한테 임신을 시킨 거래나 뭐래나? 그 후로 그 남자가 지금의 형부가 됐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형부는 그때 완전 찌질했던 폭탄이었는데 지금은 동대문 의류 도매 사장입니다. 순풍순풍 애도 둘이나 낳았고요. 당시 언니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언니 혼자만 알고 있었다 하더군요. 심지어 형부도 몰랐대요. 제 친구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지금도 귀인의 능력을 겪을 때마다 꿈꾸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촌언니는 귀인은 너 지금 이러는 거 아냐고 뭐라고 하냐며 절 들들 볶았습니다. 근데 저도 귀인에게 제 속마음을 안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 귀인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지만 숨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 제일 먼저 귀인에게 답답하다고 제 고민을 꺼냈어요. 근데 귀인이 대꾸조차 안 해주더군요? 제가 제 취업은 언제쯤 될까 물어보면 기다려. 우스갯소리로 나 재수해서 대학 갈까? 하면 기다려. 아니 제가 무슨 훈련받는 개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사촌언니가 무심결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무당한테나 가보던가. 그 말이 제 귓구멍을 넘어 달팽이관에 꽂혔어요. 문제는 점집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한 까막 눈이었어요. 인터넷도 검색하고 소문도 듣고 어찌어찌해서 찾아간 곳이 죽는 날짜와 시간도 맞춘다는 용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막 20살 된 여자애가 혼자 점집을 간다는 건 너무나 두려워서 전 다른 친구를 꼬셨어요. 그 친구 이름을 광인이라고 할게요. 미칠 광자를 써서요. 광인은 정신줄과 함께 겁도 잃어버린 멋진 친구였어요. 복싱을 사랑하는 미친 내 친구 광인. 암튼 근육이 장난 아닌 마음만 여자인 광인을 얻은 저는 언제 쫄아내는 듯 그 점집으로 갔습니다. 점집에 들어갔더니 밖에서 접수하는 아주머니도 따로 있고 역시 유명한 데는 다르더군요. 엉덩이가 뻐근해질 무렵 30분이란 기다림 끝에 무당님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집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향냄새가 너무 진하더라고요. 절에서 나는 향냄새랑은 다른 것 같았어요. 무당님께선 너무 온화하게 생기셨더군요. 전 TV에서 봤던 것처럼 눈 쫙 째지고 빨간 루즈 바르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다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줌마 같았어요. 오히려 밖에서 접수하는 아줌마가 더 무섭게 생겼고요. 방금까지 쫄았던 제가 우스워서 빳빳했던 목에 힘을 빼는 여유까지 부렸죠. 그때 광인 핸드폰 벨이 울리더니 광인이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전 그 순간 다시 목이 빳빳해졌어요.
왜냐면 그 착해 보였던 무당 아줌마 눈이 날카로워져서 광인이 지나가는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 걸 봤거든요. 광인이 나가서 문을 닫자마자 무당 아줌마가 고개를 팍 돌리더니 시선이 저한테로 꽂혔어요. 전 본의 아니게 그 무당과 눈이 마주쳤고요. 제가 심장이 좀 더 약했으면 저 심장마비로 구급차 탔을 거예요. 저는 급 무건 수행을 했는데 무당님은 제가 만만한 걸 척 보고 아신 건지 뚫어져라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흘린 땀방울들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얼마 지나서 광인이 들어왔고 무당이 광인에게 물었어요. 방금 전화한 애 누구냐? 광인이 대답했습니다. 친구요. 친구 누구? 그냥 친구인데? 신기하네. 그때 제가 말을 꺼냈어요. 저 이제 점 좀 볼 수 있을까요? 네가 보려고? 네. 너는 안 돼. 왜 안 돼요? 넌 들추면 안 되는 상이야. 네? 그냥 기다려. 기다려. 귀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 무당 아줌마. 광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보다 너 방금 전화 왔던 친구 좀 지금 오라 해봐. 전 그때도 눈치는 개똥이랑 바꿔먹은 애였어요. 제가 광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누구랑 전화했어? 그랬더니 광인의 대답. 귀인. 광인은 기독교예요. 저랑 은정이처럼 귀인의 능력을 열혈하게 믿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 눈으로 확인한 귀인의 능력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또 광인은 가끔 제게 오빠 같은 그런 여자친구고요. 별명이 말하듯 정신줄도 낮지만 겁도 없습니다. 그런 광인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광인 얼굴에 나 지금 개 쫄았음 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무당 아줌마의 성화에 저희는 밖으로 나와서 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 완전 무서웠는데 마치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아도 오줌은 안 나오는데 바지 올리면 또 오줌이 마려운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서웠습니다. 저 무당이 그렇게 용하다고 소문이 났다더니 어떻게 전화만으로 귀인을 알아본 건지 절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흰 귀인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위치를 알려줬고 귀인은 별말 안 하고 흔쾌히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였으면 성질내고 당황하고 겁부터 먹었을 건데 귀인은 좀 섬뜩할 정도로 침착해 보였어요. 그리고 1시간 좀 안 돼서 귀인이 도착했고 저랑 광인은 대역 죄인이 된 불편한 마음으로 귀인을 맞이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눈치는 없어도 코치는 남달랐어요. 귀인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빨리 수정아 미안해 라고 했죠. 귀인은 특유의 시크함으로 괜찮다는 말은 개똥 절 쌩까고 그냥 들어가더군요. 방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무당 아줌마와 귀인이 마주보고 앉았고 저랑 광인은 귀인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 앉았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온화하고 착해 보였던 무당 아줌마는 어디로 가고 귀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무당 아줌마에게 고작 20살밖에 안 된 귀인이 전혀 뒤지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제가 귀인 대단한 건 알고 있었지만 무당인데? 용하다는데? 죽는 날짜도 맞춘다잖아. 허걱. 한참의 침묵을 깬 건 귀인이었습니다.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네요? 또 거기에 무당 아줌마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맛깔나는 양념치듯 역시 신기해, 당돌해 라고 받아쳤습니다. 아마 짧은 제 생각으로는 초반 기싸움 같았어요. 그때 전 너무 쫄아서 112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무당 얘기 꺼냈던 사촌 언니가 그렇게 미웠어요. 아니 싫었고 그냥 이 순간이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지금 그때 흥분이 되살아나네요. 어린 놈의 계집애가 신기하다 신기해. 무당이 말하자 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 말고요. 얘 사주 풀었어요? 얘는 저예요. 네가 더 잘 알면서 그걸 묻냐? 둘이 저를 가지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많이 답답하고 궁금했지만 당장이라도 왜? 라고 질문하고 싶었지만 너무 지나친 호기심은 화를 부르기에 전 그냥 꾹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별 건덕지 없는 얘기만 오고 가다가 근데 아줌마 용하다면서 무당 맞아요? 라고 귀인이 말하더군요. 뭐? 아니 신을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야지.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잡기가 많아요? 연병. 혹시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기가 너무 센 사람은 점집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 점집에 있는 무당보다 기가 센 사람이 점집에 잘못 가면 모시는 신이 센 사람한테 갈아탄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가 너무 약한 사람이 점집에 가면 잡기가 갈아탄다고 해요. 잡기가 갈아타면 이유 없이 아프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정신병으로 나타난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마치 짠 것처럼 갑자기 광인이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고 방을 빙빙 도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밖에 계시던 보조 아줌마를 부르면서 광인을 데리고 나가라 했어요. 보조 아줌마가 광인을 끌고 퇴장했고 무당 아줌마가 저한테 오만상을 지으면서 소리쳤어요. 넌 무슨 저렇게 기가 빠진 애를 데리고 왔어? 저기요, 전 당신들과 다른 일반인인데 제가 뭘 한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따지고 싶었지만 아시죠? 저 그럴 배짱도 없는 여자란 거. 무당 아줌마는 본격적으로 귀인에게 협상을 시도했어요. 너도 남의 사주나 보고 기운이나 터져야 하는데 어쩔 거야? 귀인은 그 말에 골똘히 생각하더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더군요. 중간에 무당 아줌마가 저보고 자꾸 나가라고 했지만 전 귀인에게 길 잃고 비 맞은 강아지 눈으로 내보내지 마삼 하고 텔레파시를 보냈습니다. 귀인은 금방 갈 거니까 냅두라고 아줌마가 저 나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나 내림받으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무당의 말. 나도 원래 남의 사주 파보는 사람 아니었어. 근데 어쩌겠니? 우리들 팔자라는 게. 아줌마는 말을 더 이어가려 했는데 귀인이 말을 잘라 먹더니 근데요, 제 걱정 말고 신당 걱정 좀 하셔야겠네요. 애군 때려 오는 사람들 다 씌고 가겠네. 그리고 아줌마 죽은 아들 있죠? 뭐? 자기 아들이 잡기로 떠도는데 그거부터는 어떻게 해줘요. 울렁거려 죽겠네 진짜. 귀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에 무당 아줌마는 갑자기 보물 터지듯 엉엉 우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냐면서, 우리 아들 정말 보이냐면서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무당 아줌마가 귀인을 부른 진짜 이유는 죽은 아들의 존재를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어요. 아들은 1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 하더군요. 아들이 죽자 갑자기 몸이 이리저리 아프고 그니까 흔히 말하는 신병이 왔다더군요. 무당 아줌마 고모님이 무당이었는데 고모님을 통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림을 받았다 했어요. 내림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자꾸 아들이 왔다 간 것 같고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용한 무당이어도 하늘에서 받은 능력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귀신을 보는 건 할 수 없다 했어요. 근데 우리의 귀인은 하늘에서 받은 능력자라 합니다. 무당 아줌마 말론 저랑 광인이 처음 방에 들어설 때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데 광인의 핸드폰으로 느껴지는 전파에 귀인이 제대로 느껴졌다 하더군요. 저희한테 귀인의 기가 묻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계속 무섭게만 봤던 무당 아줌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우는 걸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귀인은 아줌마에게 아드님 여기 있으니 아줌마 식대로 편한 대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트 뿅뿅 간지 잘잘 흐르는 영화 속 명대사 뺨치는 말을 했어요. 아줌마는 계속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무섭던 무당 아줌마의 눈은 귀인에게 무한한 존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도움 필요한 일 생기면 언제든 꼭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 말고 귀인한테요. 그리고 저희는 나왔어요. 광인은 밖에 나오자 숨통이 트인다며 살 것 같다 했습니다. 광인, 너 기가 나보다 약한 거야? 여자가 꼴에 시덥잖은 근육만 키워대고 복싱 때려치워라? 근데 감히 택시 잡을 때까지 귀인에게 말을 못 붙이겠더군요. 제가 귀인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닌데 어쨌든 무당보다 센 거 아니에요? 그냥 이래저래 무사히 끝난 건 다행인데 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귀인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 너무나도 단호해서 그냥 닥치고 깨갱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다린 끝에 귀인이 저한테 먼저 말을 해줬어요. 귀인이 말하길 당시 저한테는 9수라는 게 껴 있었다 하더군요. 그게 뭔 말이고 하니 해가 바뀌어서 20살이 된 사람은 20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진 18살이니까 20살 생일이 지나야만 만으로 19세가 되는 건데 저는 앞전에 말했듯 생일이 9월이에요.
제가 무당을 찾아간 게 9월 생일 전이었고 아홉수는 나이에 구자가 낀 건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홉수에 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저라 하더군요. 그렇다고 아홉수에 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마침 저는 아홉수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삼재까지 껴서 그냥 그 해는 버리는 해였고 망하기로 되어 있던 팔자였다 하더군요. 거기서 사주까지 까보면 살이란 살은 다 껴서 죽을 수도 있었다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그 뒤로 전 지나가는 똥도 먹을 수 있는 귀인의 충견이 됐습니다. 귀인에 대해서 막간의 팁을 드리자면 방송에서 귀신 보는 것 때문에 출연 제의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귀인은 숨기지도 않지만 과시하지도 않아서 거절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귀인을 만난 걸 너무나도 감사해요. 귀신이란 존재는 물론 우리한테 공포의 대상이지만 귀인 왈, 자기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도 한때는 사람이었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역시 사람이라 하더군요. 뭐 그렇게 친근하게 말해주니까 이제 저도 덜 무섭긴 개똥. 전 아직 무섭습니다. 바야흐로 작년 여름 저랑 광희는 운전면허를 따기로 했습니다. 전 마음만 잘 먹는 사람이라 진작 때려쳤지만 우리의 멋진 광희는 일종으로 땄어요. 지네 체육관 스트렉스 때문에 일종 딴 거지만 멋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희는 복싱을 해요. 광인 아버님은 복싱 체육관을 광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운영하셨는데 그 결과물인 거죠. 광희는 키는 땅딸만 해도 겁도 없고 맷짓도 좋아요. 제가 얘를 광인이라 부르게 된 것도 링 위에서 잽질하는 걸 봤을 때부터예요. 광인의 아버님은 본인이 못 이룬 꿈을 외동딸인 광인에게서 꾸려고 하시거든요. 어쨌든 광인이 면허를 땄고 매미가 꽥꽥 울던 여름이 왔습니다. 광인과 저는 귀인과 은정이를 데리고 여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광인네 체육관 스트렉스를 타고 떠났는데 물반 사람반이라는 유명한 바다 같은 데는 안 갔어요. 그랬으면 스트렉스 타고 가지도 않았겠죠? 목적지도 없이 여자끼리만 갔는데 광인의 놀라운 운전 실력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어딜 가시든 목적지는 확실히 정하고 모르는 곳은 가지 말길 바래요. 저희는 유행가에 몸을 맡기며 들뜬 마음으로 1차 강원도로 달렸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죄다 꼬부랑길이고 그 길이 그 길같이 헷갈려요. 광인이 여자치곤 타고난 드라이버라지만 그건 아는 길에서만 통했고 저희는 초행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 진짜 표지판만 보고 가면 되지 왜 길을 잃어. 왜? 야 이 또라이야 그럼 네가 운전하든가. 그럼 후진해. 후진하다가 뒤에 오는 차량 박아서 황천길 밟고 싶은가벼? 갑자기 은정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 노래 꺼! 음악을 끄니 순간 싸해졌고 신경 안 써서 몰랐는데 날까지 어둑어둑해졌더군요. 제가 말했어요. 왜 소리 질러? 그러자 은정이가 직진해서 우측으로 보이는 다리로 우회전 하라더군요. 광희는 너 여기 길 알아? 다리는 언제 봤어? 라고 물었어요. 은정이가 옛날에 가족들이랑 와봤어 라고 했어요. 저희는 오 그래? 야 그래도 다행이다. 네가 길을 알다니 라고 좋아했습니다. 광희는 은정이의 말대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해서 다리를 건넜어요. 급조성된 살벌한 분위기에 핸들을 잡고 있던 광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 갓길에서 저희는 차를 세웠고 은정이는 다 내려 여기서부터 걷자 라고 했어요. 저랑 광희는 절대 안 내린다고 왜 내리냐고 항의했지만 대뜸 귀인이 그래 날도 어두운데 더 이상 차로 이동하지 말자 라더군요. 대학 다니는 얘랑 귀신 보는 얘가 그러자니까 별거 없는 저랑 광희는 바로 수긍했죠. 제가 은정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사람 사는 집 있어? 그러자 은정이가 대답했어요. 계속 걸어가면 동네 나와. 무거운 짐들은 스타렉스에 남겨두고 들고 온 가방만 대충 가지고 저희는 은정이 말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20분 걸었나? 평소 수다 많던 광인도 조용하게 걸어 들어갔는데 은정이 말대로 옹기종기 통나무 집들이 나왔어요.
광희는 그제서야 말문이 트였고 귀인하고 은정이는 약간 뒤처져 있어서 제가 애들아 빨리 와 여기 진짜 집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인은 알았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랑 광희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슈퍼 딸린 통나무집에 들어갔는데 온갖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게 사람 사는 게 확실했어요. 심하게 기뻤습니다. 광인이 계세요? 저기요? 하고 목이 똥구멍 같은 소리로 사람을 불러서 제가 그렇게 해서 잘도 들리겠다 했지만 예상과 달리 안쪽에서 예쁘게 생긴 언니가 나오더군요. 그 언니가 놀러 왔어요? 라고 웃으며 물어서 광인이 네, 친구들끼리 놀러 왔는데 길 잃어버려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아, 여기 길이 좀 헷갈리죠? 잃어버리는 분들 많아요. 그 언니 말에 광희는 야 거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으스댔습니다. 귀인과 은정이가 들어왔고 저희는 언니 혹시 민박도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은 말고 좀 위로 더 올라가면 민박하는 데 있어요 라더군요. 우린 예쁜 언니가 알려줘서 다행히 민박하는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민박집 아줌마 아저씨랑 하하호 반갑게 인사하고 드디어 방으로 들어갔죠. 그냥 방이었어요.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화장실도 밖에 있는 그냥 방. 아 씨밤. 근데 어차피 하루만 있다 내일 바로 다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아줌마가 침구랑 선풍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줌마가 덧붙여 말해줬어요. 저기 웬만하면 창문은 열지 마요. 뚜둥. 왜요? 벌레 들어오니까. 아, 네. 시골이라 그런가 너무 깜깜해졌고 차를 오래 타서 그런지 많이 피곤했지만 고픈 배를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 댁에서 버너랑 냄비를 빌려 이쁜 언니네에서 산 라면을 끓였습니다. 먹으면서 광인이 야 근데 너 여기 와봤다면서 너 알아보는 사람이 없냐? 라고 은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참 질문이 많은 아이죠? 근데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은정이가 신경질을 내면서 모를 수도 있지 라고 호랑이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근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은 안 했어요. 은정이는 대학 입학 전 페이스를 갈아엎은 여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여자 넷이서 라면 7봉지를 해치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들 정말 많이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코로 샹송을 부르면서 잠이 들었죠. 근데 저한테는 버릇이 하나 있어요. 전 꼭 새벽마다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갔다 와요.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귀찮아서 기저귀 차고 살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갱년기에 올 요실금을 위해 참고 살고 있죠. 역시 그날도 깨버린 겁니다. 근데 이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는 무서운 강원도 시골이잖아요. 아, 귀인한테 같이 가달라 해야지 했는데 없더군요? 없어? 화장실 갔나? 그래서 옆에서 시끄럽게 자는 광인을 깨웠습니다. 광인! 일어나봐 광인! 일어나봐! 깨우지 마. 제가 야, 너 또 오줌 쌌어? 라니까 광인은 그제야 벌떡 일어났어요. 광인은 21살 때까지 자다가 가끔 지도 지리는 나약한 근육우먼이었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는 이불이 뽀송뽀송하단 걸 확인하고 너 돼질래? 라고 제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가자 가 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광인하고 저는 바깥에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을 대충 설명하면 시멘트 벽으로 돼서 흰색으로 페인트 칠만 대충 해놓은 남자 여자 칸 2개가 있는데 나프탈린 냄새가 지독했고 주위에는 자풀이 무성한 정말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똥 푸는 건 아니었고 의외로 물이 내려가는 수세식이었어요. 가지마? 가면 너 오줌 싼다고 체육관 나오는 파란 바지 오빠한테 말할 거야? 광인이 절 버리고 절대 못 가게 밑밥을 깔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제가 안 갔지? 하면 광인이 제가 또 갔어? 하면 광인은 아니. 그렇게 이를 보고 나왔는데 에? 저기서 귀인이 은정이를 끌고 가는 게 보였어요. 제가 귀인을 불렀지만 귀인, 은정이 둘 다 못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광희는 귀인과 은정이를 쫓아가려는데 누가 제 옷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2부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내 친구 귀인 1부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2부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영상이 업로드된 후에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